안녕하세요. 차교수와 문화크 기초물 시간입니다. 챕터 15을 하고 있죠. 우리 지난번에 시작했죠. 서킷 엘리먼트, 회로 요소를 공부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저항 연결, 저항하고 기전력, 전원을 연결하는 걸 공부했고, 오늘은 축전기 연결하는 것을 공부합니다. 축전기란 그냥 도체 두 개를 가까이 놔둔 것입니다. 특별히 도체판 두 개를 평행하게 나란히 놔둔 것을 평행판 축전기라고 하는데, 축전기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입니다. 이 축전기에는 전하를 모으는 데 쓰는데, 전하를 모으는 것을 충전시킨다고 합니다. 축전기를 충전시킬 때는 어떻게 하냐면, 기전력을, 배터리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닫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기전력, 전원의 양극 쪽에서는 축전기로, 이 그림에서는 지금 왼쪽이죠. 왼쪽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양전하가 이동합니다. 양전하 이동하는 방향을 전류 방향이라고 했죠. 그리고 양전하가 이쪽 왼쪽에서만 충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도 또 충전이 됩니다. 오른쪽에서는 음전하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반대편의 그 판에 또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축전기는 항상 양쪽 판에 플러스 Q하고 같은 양의 전하 마이너스 Q가 대전이 됩니다. 그랬을 때 다 합하면 0이죠. 그렇지만 우리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량은 그중 한 판에 있는 양전하 Q를 플러스 Q를 이게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축전기를 구분하는 양이, 성질이 뭐냐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것인데, 전기 용량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축전기에 저장할 수 있는 전하량은 축전기 양단의 전압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량을 Q라고 쓰고, 축전기 양단의 전압을 VAB라고 한다면, 이 회로에서는 지금 왼쪽이 A고 오른쪽이 B죠. 그래서 그 양쪽 전이 차, 이게 바로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Q하고 VAB가 비례하는데, 이 비례하는 데다가 우리 비례 상수를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Q는 CVAB 이렇게 쓰면 이 비례 상수를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전기 용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이 식에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VAB분의 Q죠. 그래서 간단히 우리가 축전기의 전기 용량 하면, 축전기에 전하가 얼마나 많이 저장되는가 하는 전하량을 얘기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축전기에 걸어주는 전압에 따라서 충전되는 전하량이 다르기 때문에 전위차 1, 단위 전압에, 다시 말하면 1V를 걸어줬을 때 저장되는 전하량을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 회로에서는 지금 기전력이 2니까 VAB가 2하고 같겠죠. 그래서 Q는 CE 이렇게 충전이 되겠죠. 이랬을 때 전기 용량의 단위로는 무엇을 쓰냐면 페러드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이게 바로 SI 단위의 전기 용량의 단위입니다. 페러드는 페러데이의 이름을 딴 것이에요. 사실은 1V의 전위차에 1쿨롱 저장되는 그런 전기 용량, 그 단위로 하면 쿨롱 퍼 볼트하고 같은 단위입니다. 쿨롱 퍼 볼트를 간단히 페러드다. 그래서 1페러드는 1쿨롱 퍼 볼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쓸 때 1페러드는 굉장히 큰 전기 용량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위를 주로 쓰냐면 마이크로페러드. 마이크로페러드는 10의 마이너스 6승 100만 분의 1 페러드를 마이크로페러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서 저항 연결할 때 직렬 연결 하면 합성 저항이 어떻게 되는지, 병렬 연결하면 합성 저항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공부했었죠. 아직도 기억납니까?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그냥 그 저항 더해주면 됐죠. 병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병렬 연결한 합성 저항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이렇게 됐죠. 그런데 전기 용량은 재밌게도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축전기는 축전기를 직렬로 연결했다고 하겠어요. 이렇게 지금 축전기 3개를 직렬로 연결해 놨습니다. 여기에 기전력은 2지요. 그리고 각각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C1, C2, C3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됐으면 각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량이 전부 다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충전시키기 전에는 축전기에 전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Q가 대전되면 다른 쪽에는 마이너스 Q가 대전되죠. 이건 어떠냐? 중간에 도체에는 전하가 없었는데 마이너스 Q가 왼쪽 축전기로 가면 오른쪽에는 플러스 Q가 대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거에도 Q가 가고, 이렇게 해서 직렬로 연결된 축전기에는 대전된 전하량이 모두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축전기 C1에 대전된 전하량 Q1, C2에 대전된 전하량 Q2, C3에 대전된 전하량 Q3가 전부 다 똑같은 Q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회로에서 A, B, C, D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 각 점에서의 전위가 VA, VB, VC, VD라고 한다면, 그리고 요 전체 세 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의 합성 전기 용량을 CE라고 하겠습니다. E는 equivalent를 약자로 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CE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보겠어요. 우리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기 용량은 전하량을 전압으로 나눈 거였죠. 그래서 C1은 Q는 다 같으니까 Q 나누기 VCD, C1은 양쪽 CD죠. 그 다음에 C2는 Q 나누기 VBC, 그 다음에 C3는 Q 나누기 VAB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다시 Q로 바꿔서 쓸 것 같으면 C1분의 Q는 VCD, C2분의 Q는 VBC, 그 다음에 C3분의 Q는 VAB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A와 D 사이의 전위차는, 전압은 요걸 다 더한 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C1분의 Q 더하기 C2분의 Q 더하기 C3분의 Q가 바로 VCD 더하기 VBC 더하기 VAB, 그래서 양쪽 A와 D 사이의 전위차가 되겠죠. 이때 앞에를 이제 Q를 이렇게 뽑아내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게 VAD와 같으니까 VAD는 뭐냐면 전체의 전위차죠. 전체의 전위차를 갖다가 무엇으로 나눕니까? Q로 나눌 것 같으면 전체의 전기 용량이 되니까 Q 나누기 CE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하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비교하면 뭐가 됩니까? C2분의 1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더하기 C3분의 1, 이렇죠. 저항의 경우에는 병렬로 연결했을 때 이게 성립했는데, 우리 축전기에는 직렬로 연결했을 때 이게 성립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축전기를 병렬로 연결해 보겠어요. 자, 이렇게 병렬로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쪽 A점하고 B점이 이렇게 있다면, 우리 세 축전기에 대전된,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면 축전기마다 대전된 전하량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Q1, Q2, Q3라고 하고, A점과 B점의 전위를 VAB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립하냐면, 아까 C는 V분의 Q에 첫 번째 건 C1은 VAB분의 Q1.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병렬로 연결됐기 때문에 각 축전기 양단의 전압이 전부 다 같죠. 그래서 C2도 VAB분의 Q2, C3도 VAB분의 Q3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하고 다른 게, 아까는 전부 다 무엇이 같았습니까? 대전된 전하량이 같았는데, 이번엔 무엇이 같습니까? 양단의 전압이 같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도 곱해가지고 이제 Q1은 C1 VAB, Q2는 C2 VAB, Q3는 C3 VAB, 이러면 요 세 개의 합성 전기 용량을 구할 때는 세 개 전체에 대전된 전하량이 얼마겠습니까? 전체에 대전된 전하량은 Q1 더하기 Q2 더하기 Q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전체가 바로 합성 전기 용량에다가 VAB를 곱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 식 양변에 VAB는 공통이니까 그거 전부 다 빼면 어떻게 됩니까? 네, C2는 C1 더하기 C2 더하기 C3. 그래서 전기 용량의 경우에는, 축전기의 경우에는 병렬로 연결하면 다 더했습니다. 이게 우리 저항의 경우에는 직렬로 연결했을 때 다 더한 거죠. 그래서 축전기하고 저항이 이렇게 반대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축전기 전기 용량 더하는 거, 뭐 이런 회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어요. 전기 용량이 C3인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량을 구하라. 여기 좀 복잡한 회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전력 2가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축전기가 5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요것들을 이 중에서 C3에 대전된 전하량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기전력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전기 용량은 얼마인지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졌죠. 자, 그러면 맨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요 병렬 연결된 부분의 합성 전기 용량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렬 연결된 부분의 합성 전기 용량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다 더하면 됐죠. 그래서 더했더니 C3, C4, C5가 1, 2, 3니까 합하니까 뭐가 됐습니까? 이거 6 마이크로패러드가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요거 이제 6 마이크로패러드가 됐으니까 전체 그 회로 전체의 합성 전기 용량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의 합성 전기 용량은 요거 지금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네, 이거 분수를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전체의 합성 용량이 C2라고 하면 C2분의 1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인데 C는 아까 구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했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1이 나왔죠. 그래서 전체의 합성 전기 용량은 1 마이크로패러드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에 저장된 전하량이 얼마냐면 이렇게 다 직렬로 연결되면 그 전체에 저장된 전하량이 축전기마다 다 저장이 되죠. 그건 어떻게 구했습니까? Q는 CV죠. 그래서 C는 뭐예요? 합성 전기 용량. 그 다음에 V는 뭘로 하면 되겠어요? 전원의 기전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1 마이크로패러드에다가 20볼트를 곱하니까 20 마이크로쿨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뭘 알았냐면 이렇게 세 개로 저장된 것의 합성 전기 용량은 6 마이크로패러드이고 여기에도 요 세 개 전체에는 얼마가 저장이 돼요? 20 마이크로쿨롱이 저장된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C3에 저장된 것만 알기 위해서는 우리 뭘 알아야지 되냐면 바로 이 세 개 양단의 전위차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양단의 전위차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여기에 저장된 전하를 합성 전기 용량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저장된 전하가 20 마이크로쿨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합성 전기 용량이 6 마이크로패러드니까 6분의 20 볼트가 되겠어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3분의 10 볼트죠. 자, 그러면 양단의 전위차가 3분의 10 볼트면 C3에만 저장된 전하량은 얼마가 될 거냐면 그 양단의 전위차 3분의 10에다가 뭘 곱하면 되겠어요? 전기 용량만 곱하면 되죠. 그 전기 용량이 C3가 바로 1 마이크로패러드니까 1 마이크로패러드에다가 3분의 10 볼트를 곱하면 단위는 마이크로쿨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10 마이크로쿨롱이 저장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객관식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에서 9번까지 자 이런 회로를 하는데 우리 전반부에서 배운 저항 연결과 후반부에서 배운 축전기 연결을 다 한꺼번에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인지 보겠어요. E와 F 사이의 합성 저항을 구하라. E와 F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죠. 합성 저항은 저항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네요.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면 분수로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R분의 1은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면 2분의 3. 5면 마이너스 1이니까 R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합성 저항은 3분의 2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는 뭡니까? B와 A 사이의 합성 전기 용량을 구하라. B하고 A가 어디입니까? 네, B하고 A는 어디냐면 여기 직렬로 연결된 부분이네요.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전기 용량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분수로 했죠. 그래서 C분의 1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똑같이 2 마이크로패러드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1이죠. 그래서 합성 전기 용량은 얼마가 되냐면 1 마이크로패러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D와 C 사이의 합성 전기 용량을 구하라. D와 C가 어디입니까? D와 C는 여기네요. D와 C. 그래서 먼저 앞에서 구한 거 여기 1 마이크로패드를 놔두면 어떻습니까? D와 C 하는 데는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병렬로 연결되면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개 더하면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의 합성 전기 용량은 왼쪽에 있는 4 마이크로패드하고 아까 오른쪽에 두 개 직렬로 연결된 거 해서 구한 1 마이크로패드를 그대로 더했더니 5 마이크로패러드가 되는 걸 알았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뭘 물어보는지 보겠습니다. GEFH 사이의 합성 저항을 구하라. 자, 여기 GEFH는 여기 저항들만 있는 것이고 오른쪽에 DC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축전기가 있죠.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회로를 연결해 놓으면 이 축전기에 충전되는 동안은 오른쪽으로도 전류가 조금 흐르지만 그건 아주 빨리 지나갑니다. 빨리 지나가고 충전이 다 끝나면 어떠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축전기에는 전하들이 다 대전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축전기들이 있는 회로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축전기는 어떻습니까? 도치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충전이 다 되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뭘 구하라는 거냐면 저항 요거의 합성 저항을 구하라고 하는 것인데, 앞에서 가운데 있는 합성 저항은 이미 구해놨죠. 요 가운데는 얼마였습니까? 3분의 2 ohm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이건 전부 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2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3 하니까 3분의 17 ohm이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구했으면 되겠어요. 자, 다섯 번째 문제는 뭔지 보겠습니다. G2를 통과하는 전류를 구하라. G2가 어디입니까? G2가 왼쪽에 있는 저항이죠. 이건 어떠냐? 사실은 전류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회로에 지나가는 전류가 요 G2를 지나는 저항에도 지나가죠. 그래서 이 저항은 사실은 알 필요가 없고, 그 전류는 무엇으로 결정을 해야 되냐면 요 합성 저항에다가 기전력 가지고 결정하는 거죠. 근데 합성 저항은 우리가 구해놨습니다. 합성 저항이 얼마였어요? 3분의 17 ohm이었죠. 그리고 기전력이 얼마입니까? 기전력은 24 볼트입니다. 그래서 24볼트를 그 합성 저항으로 나눈 거, 그게 바로 얼마입니까? 17분의 72암페어가 흐르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 IJ를 통과하는 전류를 구하라. IJ가 어디입니까? 저 위에 있는 거죠. 저 위에. IJ는 저 위에 있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EF 사이 합성저항을 우리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3분의 2 ohm이었어요. 그럼 우리 뭘 구할 수가 있냐면, EF를 통과하는, EF 전체를 통과하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전체 하는 건 우리 앞에서 구해놨었죠. 그건 17분의 72암페어였죠. 그 중에서 우리 무엇만 구해야 됩니까? EF 사이의 전이차를 V라고 하면, 그때 그 V는 어떻게 해서 구한 거냐면 IR로 구한 거죠. 그래서 그 IR로 구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사이의 전이차, EF 사이의 전이차가 17분의 48볼트니까 요걸 무엇으로 나눕니까? EF 사이에 있는 IJ 사이에 있는 이 저항으로 나누면 그게 바로 전류죠. 근데 IJ에 있는 저항이 1 ohm이니까 요걸 1ohm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로 나눴더니 17분의 48암페어가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은 BA를 통과하는 전류를 구하라. BA가 어딥니까? BA는 봤더니 저 맨 오른쪽이죠. 아까도 얘기했죠. 축전기에 충전이 다 끝나면 어떻습니까? 거기 전류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안 흐르죠. 그래서 충전이 끝난 다음에 축전기가 있는 그 가지로는, 회로의 가지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DC 사이의 전위차 VDC를 구하라. 이 VDC는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VDC 옆에 있는 요 3ohm짜리 저항을 지나가는 전위차하고 똑같죠. 그런데 아까 우리 뭘 구해놨습니까? 거기를 지나가는 전류 구해놨죠. 이 전류에다가 이 저항을 곱하면 바로 전위차가 되겠어요. 그래서 전류 구해놓은 게 얼마예요? 이 회로 지나가는 게 17분의 72암페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저항은 얼마냐면 3ohm이니까 여기다가 3ohm 곱하면 그냥 되겠어요. 그래서 17분의 72에다가 3을 곱한 볼트니까 그게 얼마예요? 17분의 216볼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이 마지막 문제인데, 전기 용량이 4마이크로페러드인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를 구하라. 네, 거기 요거 구하라는 거죠. 자, 요거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요놈 사이의 전위차를 알면 되죠. 전위차가 아까 바로 앞 문제에서 구해놨었죠. 그 전위차가 뭐와 같았냐면 VDC하고 같죠. 그래서 VDC 구한 게 얼마였습니까? 17분의 216볼트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전된 전하량은 요 전위차에다 뭘 곱하면 되겠어요? 네, 전기 용량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전기 용량 그냥 곱해서 4마이크로페러드를 곱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네, 550.8 마이크로쿨롱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15장에서는 우리 회로에 저항이 연결되는 경우, 축전기가 연결되는 경우, 그 다음에 전원이 연결되는, 기전력이 연결되는 경우,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축전기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이런 걸 공부했습니다. 이제 회로의 가장 기본을 공부했는데, 우리 16장 다음 장에서는 이제 직류 회로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세요.